안녕하세요. 이전의 정책 토크. 오늘 제 옆자리에 권호영 변호사님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전의 정책 토크에서 앞으로 7번에 거쳐서 4.15 부정선거 재판 과정에서 이 대법원이 자행한 사실상 부정선거 저는 공범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 수준의 재판농단, 네, 선거재판농단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좀 권원 변호사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7번에 거쳐서 대법원이 어떤 재판농단을 했는지 짧고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 시리즈 방송을 준비한, 기획한 가장 큰 이유가 왜 민경호 의원님께서 왜 선거무효소송에서 지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니까 당연히 대법원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건 틀림없고, 네. 그게 이제 결정이 나면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게 우리나라 법 체계거든요. 네네. 우리 전체 국가를 움직이는 체계가. 그런데 근데 적어도 이제 사실을 놓고 사실대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이 왜곡되고, 네. 또 심지어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게 우리나라 그 헌법, 그 법치주의 국가 네. 체계인데, 네. 그냥 법률하고 다르게 판결을 내리고,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는 네. 이런 판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제 권위가 뭐 무너지면 사실은 네. 국가 질서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또 뭐 쉽지 않은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드러난 사실만 봐도 너무너무 심하다. 네. 이렇게 하면 누가 법을 그렇죠.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국민들은 대법원이니까 당연히 법을 지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대법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번에 부정선거 재판을 이제 해왔던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드릴 텐데, 변호사님 선거명소송에서 이제 대리 변호인으로 직접 이제 참여하셨는데 정말 국가가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미쳤거든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법률가이긴 하지만 저의 이제 삶의 그 반경 내에서 움직이던 사람인데, 4.15 그 총선 후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가 전체 시스템은 믿었는데, 이걸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법 체계가 지금 이거는 완전 비정상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있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3년 하고도 또 한 반년을 더 지날 때까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법원의 이 선거재판 농단일지, 이 방송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퍼져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법원이 저지른 이 행태를 알고 이제 분노한다면 앞으로 이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좀 근절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방송으로 다룰 내용이, 원래는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민경 의원님이 이제 소를 제기한 날부터 실제 판결이 일어났던 그날까지 제 계산해보니까 무려 812일이 걸렸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 소송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의미는, 이게 어떤 이제 선출직 공무원은 항상 임기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이 임기인데 180일 이내에 한다는 것은 빨리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좀 안정을 기하는 거죠. 계속 이 불안정하게 그렇죠. 무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는 국가 전체 그 어떤 법을 다루고 법을 입법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예산을 다루는 이런 공직자의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하되, 또 하나는 또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왜냐하면 시큰해가지고 4년 임기에서 2년이 더 지나서 재판을 하면, 그럼 혹시라도 선거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그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임기를 위해서 네. 그걸 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한 것도 그런 의미고요. 또 대부분 그동안 선거 재판이나 또 뭐 심지어 뭐 수사도 6개월 이내에 기소해야 되도록 돼 있거든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이번 재판은 정말 너무 끓은 그래서 결과가 나왔지만 뭔가 이게 뭔가 제대로 선거에 대해서 결론도 잘못됐지만 그런 처리 과정도 너무너무 잘못됐고 이상한 것도 많고 또 뭐 명백히 뭐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것까지 있을 수가 있지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저기 보면 그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성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재판하여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무려 812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80일에서 4.5배 초과했더라고요. 정확하게 4.444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스스로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재판을 질질 끈 건데, 도대체 이 법원은 이 공직선거법 225조를 이 규정을 그러니까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그동안은 180일 기한을 다 준수해서 재판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번 4.15 총선에 대해서만 거긴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하면서도 너무너무 끌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뭔가 증거물도 변경이 일어난 걸로 의심이 되고 뭐 하여튼 우리가 지금 겪은 상황은 이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위반하는데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이 되니까 좀 한심하죠. 4.5배나 거의 81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사실 상상을 할 수 있거든. 사실 저쪽 이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입장에서는 812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80일을 지키자는 대법원의 행태도 놀랬고, 근데 이거를 정말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대법원이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대법원이 이렇게 법을 어겼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 합니까?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규정이 없거든요. 180일 그 기한을 어겼을 때 그럼 뭐 거기 재판 비용이라도 보전해 준다든지 뭐 이런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규정만 있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지만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관이 재판하는데 나중에 이거 뭔가 조금 더 심리해야 되는데 규정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무책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뭐 법 개정이 있다면 규정을 어겼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졌으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810일이나 질질 끌었는데 대법원은 법을 어겼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정을 어겼을 때도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그 의무 규정이었는데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해버리고는 812일을 질질 끌었던 게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첫 번째 시간인데 사실 두 번째 시간부터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뵐 텐데 어쨌든 가장 바라는 바는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선거무효 소송 같은 소송이 좀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